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 이틀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하던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좋은 사람을 추천했을 뿐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해 난처해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명 씨가 직접 말하는 또 다른 녹취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녹취도 있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화는 사적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것도 개인적으로 한 추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사적인 대화이고 자신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요소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어떤 공직에 있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망각하고 제가 어떤 발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 녹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검찰 조사 전까지 해왔던 말들과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적 대화다 그러면 공적 대화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깔까요? 아니 내가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전화기에 다 남아있더라고 그게. 실제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 통화 녹취는 내가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수사팀은 오늘도 분주하다고요? 연 이틀 명태균 씨를 불러들인 수사팀은 오늘도 일찍부터 진술과 정황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주변인들을 차례대로 불러들여 진술을 들었고요. 또 여러 차례 압수수색으로 분석해야 할 증거의 양도 상당합니다.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퍼즐 맞추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명 씨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일단 명태균 씨가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 씨가 계속해서 내 계좌에 단돈 1원이라도 들어온 게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공천 개입 같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부당한 돈을 받았느냐 하는 단순한 금전거래 문제라는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 흐름 말고도 윤 대통령 부부와의 첫 만남이나 녹취 같은 정치적인 의혹도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모두 출근한 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 취재진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기도 했죠. 네, 명 씨 발언 일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발할 거예요, 돈이. 내일 조사 안 오빠 전화 왔어요. 당신이 강혜경이한테 그렇게 각인시켜서 강혜경이가 에다가 그렇게 했다. 네, 명 씨 말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9월 강혜경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오빠 전화 받았죠 랑 김 여사 통화 녹취를 들었다고 주장했고요. 다른 매체도 10월 초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저희는 이후 강 씨가 녹취를 들었을 뿐 파일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도해드렸습니다. 또 명 씨는 자신과 여사가 찍은 사진이 있다라고 JTBC가 보도했다며 가짜뉴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 네, 이어서 명태균 씨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난처해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녹취 파일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이 당선 직후 자신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우려를 나타냈던 겁니다. 명 씨는 그 이유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실제로 개입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7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김건희 여사가 놀라서 전화를 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난처해진 김 여사가 자신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내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그 명태균이가 김영서의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서한테. 특히 명 씨는 김 여사가 자신 때문에 공천에 실제로 개입돼 있어서 걱정하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앞서 김 여사가 자신과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했다는 주장도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김영서 있고 우리 들먹이면서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서이라.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갖고 지금 전전긍긍 하는 기라. 통화 당시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지인 탑승 논란 등으로 비선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 전 의원의 공천 배경을 두고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다 김 여사 인맥과 친분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시켜줄 때부터 입단속을 시켰는데 듣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도 연락하면 안 돼. 아무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김건희가 한테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하고 우리 누나 이제 바깥에 3시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그래갖고 김건희가 놀래 자빠지는데 2년 동안 시킨 대로 한대. 그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듣는데. JTBC 최규진입니다. 저희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공천 문제를 항의하는 또 다른 음성 파일도 입수했습니다. 올해 초에 이루어진 이 통화에서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건진 법사 덕분에 공천을 받은 거라고 주장한다며 불쾌해하는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1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직후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갈 때까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딱 돌아갖고 내한테 딱 태클 걸대. 특히 김 전 의원이 공천이 자신 덕분이 아닌 무속인 건진 법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며 화를 냅니다. 건진 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내 쫓아내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건진 법사가 공천 줬대. 그러면서 친분과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듯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녹음을 언급합니다.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그 어쩔 뻔했노? 나쁜. 알았어요. 그거 옆에 하면 다 죽어. 특히 해당 통화가 이뤄지던 날엔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가 검찰로 확대되던 시점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 갈등이 커졌던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조사 단계까지만 해도 자신의 당선이 명 씨 덕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명태균 씨 녹취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여사의 녹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건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일단 명태균 씨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대통령과 나오는 중요한 녹취 파일 2개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녹취에서 이 명 씨가 언급한 녹취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 씨가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통화한 녹취 내용을 하나 공개한 바 있는데요. 그 녹음 파일 이외에 김 여사와 통화 중에 녹음한 파일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지만 명 씨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예전에 쓰던 이 휴대전화를 모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 녹취가 있냐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휴대전화 세대 왜 버렸습니까?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네,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또 드러난 거네요. 네, 오늘 녹취는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실제 개입돼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말이 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축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명 씨의 말과 배치가 되는 건데요. 명 씨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또 드러난 만큼 이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실제로 전화를 해서 이런 우려의 말을 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건진법사를 언급한 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다음 공천 등을 위해서 명태균 씨 대신에 이 다른 영향력 있는 인물을 찾는다고 명 씨가 항의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진법사 얘기가 나온 겁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후보 당시 선대본부에서 이 활동했다고 알려졌었는데 때문에 당시 무속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갈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이 건진법사까지 언급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적절했는지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고장에 대한 의견서와 사건 기록 등을 지난 8일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보냈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항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이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런 이 대표를 향해 무죄가 자신 있다면 재판 생중계를 하자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배경을 설명합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민주당이 계속 먹사니즘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 상황과는 맞닿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결국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 대표 본인이 앞세워왔던 먹고 사는 문제, 이른바 먹사니즘과 연관지은 겁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맺을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케미는 제가 보기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칫 엄청난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이라면 걱정되는 거죠. 앞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계속 오르던 물가는 그나마 주춤하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인데다 수출 전망까지 부정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휴일 낮인데도 한산합니다. 이제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많이 나오지들을 않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과일 놓고 가죠, 많이. 너무 비싸다, 먹기 힘들다, 막 그런 소리들을 하시죠. 수입 줄죠, 엄청 줄죠.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줄을 수밖에 없죠.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시작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3%,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3% 오르며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표로는 나아지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331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직전 2분기보단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2분기 월소득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뺀 돈, 처분 가능 소득은 396만 원. 월 평균 소득이 늘었어도 먹거리 등 물가가 오른 탓에 지갑은 더 얇아졌습니다. 잇따른 세금 감면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금도 좀 덜 먹고 덜 쓰고 이런 좀 작은 정부를 많이 추구해 왔는데 내수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 만큼 관세 부담이 커지면 우리 수출에도 먹구름이 들이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습니다.
찬성표가 70%를 넘었습니다. 이번 탄핵이 의협과 전공의, 나아가 정부와 대화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이면택 회장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임 회장은 말없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 말씀 신경 좀 어떠신가요?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224명 중 약 75%인 170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표결 직전 임 회장은 기회를 달라며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취임 반년 만에 회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회장은 막말부터 현안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협회원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요구했다는 논란까지 나오자 탄핵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규정인 60일보다 빠른 한 달 안에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의협이 전공의, 의대생과 대화에 적극 나서면 정부와의 협상에도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내일은 의료 대란과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 의정 협의체도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비대위에는 전공의들도 많이 참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교환돼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도 들어갈지 말지도 결정을 하는데 다만 당장은 여당과 일부 의료단체 그리고 정부만 참여합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미온적이고 전공의 단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속도감 있는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 새벽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큰 불이 나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엔 침몰한 금성호의 실종자 가운데 1명을 찾았습니다. 윤조열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저 옆에 다 터졌으면 큰일 나는데. 오늘 오전 4시 2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괴물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5시간 만인 오전 9시 20분 불을 껐습니다. 이번 불로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여러 차례 큰 폭발음에 놀란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니야, 뭐 뻥뻥한 소리가 어디 뭐 폭탄이 터진 줄 알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르면 내일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제주 바다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12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어젯밤 발견됐습니다. 갑판장인 60대 한국인 선원이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아낸 해군의 수중 로봇은 오늘도 2차례 수색에 나섰지만 추가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침몰 선박이 있는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심해 잠수사들도 오늘 도착했지만 날씨가 나빠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선체 진입 수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첫 주말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현지 모습을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여성 생식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제 낙태권 폐지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의 사비 운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It is the best thing I've ever done for my mental health. We're not crazy. We have to do this together. 성범죄 이력에 여성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의 사비 운동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CNN은 사비는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성관계라는 4가지 한국어 단어를 줄임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비 운동은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2010년대 후반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언론은 한국에선 남녀의 큰 임금 격차에서 비롯됐지만 미국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주지사들도 트럼프 2기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주지사들은 즉각 트럼프 정책에 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국내외 드라마와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사이트 누누TV의 운영자가 붙잡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어제 운영자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A씨가 관리하던 불법 사이트 TV위키 옥툰도 폐쇄했습니다. 정부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서 비위 혐의를 여럿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기흥 회장은 자녀의 대학 친구를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기 종료를 5분가량 앞두고 이승우가 민공을 권창훈이 때려 골망을 흔듭니다. 팽팽했던 전반전과 달리 이승우가 기세를 이어 3분 만에 추가골을 기록하고 특유의 세리머니로 팬들도 춤추게 했습니다. 전통의 명문 구단에서 순위 11위, 리그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까지 몰렸던 전북현대는 3대1로 대구FC를 제압하고 벼랑 끝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노래와 춤으로 모두를 신나게 만들고 싶다. 무대 위에서 가장 행복한 영원한 딴따라 박진영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키보드랑 함께하는 인터뷰는 또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잘 어우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얀색과 검정색의 조화가 의상과 함께. 일단 저는 뒤에 있는 파란색도 저희 회사 색깔하고 비슷해서 진심으로 환영받는 그런 맞아요. 기분.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곡으로 또 돌아오셨어요. 이지러버.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눈이 멀어서 누구 사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가장 흔한 말,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거. 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진짜 그렇다는데 아니지 이 얘기죠. 아니라고 해줘, 믿고 싶어서. 예. 한번 저희가 살짝 들어볼게요. 네, 이게 정말 빠졌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믿을 수 없어 이 예쁜 미소로 그 많은 남자를 올리고 다녔고 지금 나에게 반한 그 눈빛도 다음 남자에게 반할 때까지겠지. Will you wake me up like an easy lover? 와,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모두가 바뀌시네요. 야, 뉴스룸에서 노래라더니. 와, 이걸 듣다니 영광입니다. 보는 저희도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한 즐거우신 거죠? 아니, 일어날까 하다가 제가 또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혹시 이번 곡에 포인트 안무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마법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아, 이거였어요? 이거에 걸린 거예요. 이걸 것 같았어요. 걸린 거예요. 홀린 거예요. 네, 네. 얼루어. 예. 아니,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안무도 안무지만 연기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미래는 아직 못 버리고. 근데 진짜 연기를 하고 싶으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저한테는 연기랑 노래가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다른 거라고 느껴진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 순간적으로 몰입해서 그 사람처럼 해야 되니까 노래든 연기든. 그래서 저에겐 같은 걸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항상. 네, 근데 너무 빠른 시간에 주연을 맡는 바람에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좀 조연으로 좀만 오래 했으면 잘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계속 특별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발 날 떠나지 마. 내 사랑이 너의 오는 길을 비춰줄 거야. Oh baby. 와, 네, 아끼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일단 가사랑 멜로디가 너무 순간적으로 나온 거고 또 그 데뷔했을 때 그 설렘이 아직까지 계속 뭉클해요. 계속. 또 다른 곡도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날씨 추워질 때 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될 때 언제나
나의 품에 돌아와도 돼. 뭔가 12월 같죠? 네, 이 노래. 뭔가 그 따뜻한 연말의 예, 느낌이 예. 나고. 사실 G.O.D 곡 중에 이걸 제일 먼저 썼어요. 아, 그래서 이거랑 어머니께 중에 야, 이건 이 집으로 미루자 해서 어머니께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G.O.D 아이들을 보고 뭔가 제일 처음에 쓰게 된 곡은 사실 이 곡이었어요. 예. 그 5명을 보고 네, 뭔가 그때 왜 이렇게 애들이 짠해 보이든지 저 아이들이 사랑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그런 또 이야기가 네, 있었군요. 네. 따님이 2분 계시잖아요. 네. 만약에 내 딸들이 네. 나처럼 이렇게 막 음악을 하고 싶어 한다. 그거 어떻게 너무 좋아요. 시키실 생각이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다만 이게 소질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노력만으로 안 돼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재능이 있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이 따라야 되죠. 성실함, 겸손함. 그래서 전 제 딸들이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제발 있길. 그러면은 따님분들이 한다고 하면 JYP로 보내실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 회사가 제일 좀 뭐랄까 제일 보수적이에요. 예, 예. 그러면 소속 가수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진실, 성실, 겸손. 예. 그냥 제발 남들이 알았을 때 실망할 만한 일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카메라가 없어도. 무대 위에서는 한없이 특이해도 좋고요. 그 예전에 비닐 바지 입으셨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 그 입으신 이유가 방송에 너무 제약이 많아서. 네, 그때는 선글라스 끼면 출연 정지였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선글라스가 왜 해롭지 청소년들에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그랬지만. 그래서 자꾸 뭘 못하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리허설 때까지는 이제 안 입다가 본방 때잖아. 나타났는데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방송국의 권위가 연예인들을 위해 너무 숨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게 막 계속 뭔가 표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예전에 가졌던 그런 기존의 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라던가 네.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세요? 사실 답답함을 옛날에 반의 반도 못 느끼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로운 쪽에 속해요. 반대 의견을 막 얘기하고 막 정권이 좌우 막 바뀌고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젊었을 때 기성세대들에게 느꼈던 그런 불만, 특히 위선 그런 걸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12월에는 공연을 또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스틸 JYP.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제 노래 가사 중에 30년은 돼야 레전드를 하지 이런 가사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진짜 30년이 언제 될까 해서 썼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30주년 하고 한번 돌아보자 이쯤에서 한번. 네. 그래서 30주년 기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환갑 때 네.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게 2031년일까요? 네, 2031년. 그럼 그 12월에 네. 마지막 곡으로 혹시 생각하신 곡이 있을까요? 촛불 하나 아닐까? 네. 오. 뭔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네, 아마 그렇게 그 곡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공연 그 환갑 공연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 계세요? 그만. 일단 거기까지. 예, 왜냐하면 지금 저처럼 사는 게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매일 그 정해진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2시간 운동하는 것도 너무 지겹고요. 어저께는 아침에 못해서 밤에 11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못한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하기 싫어요. 예, 그래서 8년만 딱.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8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네. 그 이후까지도 예. 훨훨 날아다니시면서 음악을 즐겁게 하시지 않을까 네. 하는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한낮엔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